송영순입니다.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? 지금 우리 소비자교육중앙회 회장을 맡고 있고 서귀포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을 맡고 있습니다. 여성단체라고 해서 그 사람들 좀 궁금할 것 같아요. 제주도에 여성단체가 몇 개나 있지? 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몇 개가 있을까요? 지금 서귀포에는 여성단체가 많기는 한데 지금 협회에 가입된 단체가 10개 단체로 이루어졌습니다. 예전에는 한 뭐 20개 단체도 돼 있었는데 뭐 바르게 살기나 뭐 새마을 그렇게 했는데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는 여성부, 남성부가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순수한 여성단체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단체씩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지금 순수하게 이제 여성단체가 10개 단체로 10개 이루어지고 단체로. 있습니다. 원래 서귀포에서 태어나신 건가요? 서귀포에서 태어났고 네. 지금 이 61년차에 살고 있습니다. 아직도 좀 낯설어요. 여성단체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게. 네. 당시 어떤 계기로 여성단체 활동 시작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지만 소비자교육중앙회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전국 주부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있는데 도산나에서 서귀포시, 제주시, 이제 남군, 뭐 남원읍, 성산읍, 뭐 이렇게 대정읍 해가지고 분내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조직이 다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때는 제가 뭐 단체를 회원으로 가입한 게 아니고 이제 주부교실 자체에서는 우리 소비자 단체이다 보니까 소비자 고발 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. 그때 그래서 이제 소비자 고발 센터 이제 간사로 이제 뭐 취직이라도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래 일을 하게 돼가지고 그 계기로 이제 단체에다가 이제 발을 이제 딛게 된 지가 한 지금까지 생각하면 간사로 활동한 지는 한 12년 정도 12년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회원으로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된 지가 이제 한 13년, 14년 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단체 안과 밖에서 다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. 근데 하시다 보면 특별히 여성이어서 조금 힘들었던 거 아니면 여성이어서 좋았던 거, 좀 유리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? 지금 그때 당시하고 지금 하는 세월이 많이 바뀌죠. 25년이라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활동을 하면서도 이제 뭐 지금은 여성상의 시대라는 게 좀 생소하잖아요. 이제는 같이 양성평등이라는 이제 그런 말귀로 이제 바뀌어졌는데 그때는 여성들이 활동을 하면서도 집안일은 소홀하진 못하잖아요. 왜냐하면은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집에 이제 살림하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집안일은 뭐 밭의 일이나 뭐 집안일은 제 생각인데 다른 분들도 뭐 다 그러겠죠. 열심히 하면서 더 철저히 해야만이 밖에 와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저는 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소홀하면은 왜 집안일도 못하면서 예전에는 이제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. 집안일이나 잘 해라. 뭐 집안일도 못하면서 그죠, 뭐 그래. 밖에 가면 뭐 하면 뭐 그거 뭐 누가 되냐 뭐 밥이 되냐 뭐가 되냐 하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. 20년 전 정도에는. 근데 지금은 오히려 식구들도 이렇게 격려를 해주지 않나. 뭐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남자들이 의식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어요. 예전하고 지금하고는. 아 그거 놔두고 내가 할 테니 그냥 나가서 그냥 그거 빨리 하고 와.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예전에는 내조가 우리 귀에는 참 익숙했지만은 이제는 외조라는 것도 익숙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서귀포의 지역적인 특성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. 뭐 여성들의 뭐 숫자라던가 아니면 뭐 연령대가 어떻다라든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좀 있고 이럴 것 같은데 그 서귀포의 여성단체들의 활동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평균 연령이 좀 젊었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는 60대 이후에도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다시 60대 이후에 또 이제 집에서 이제 뭐 돈이 없어서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활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서귀포시가 이제 일본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자꾸 오고 뭐
뭐 유채꽃 잔치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거기 뭐 사쿠라 이제 그 행사할 때는 이제 오며 가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한 40대 중반 정도에 갈 때는 우리는 엄청 젊었었어요. 활동하시는 분들이. 근데 일본에 가보니까 거의 60대, 70대가 대부분이었었어요. 왜냐하면 거기는 60대까지 일을 하고 이제 정년이 끝나고 그 이후에 단체를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. 우리는 아닌데 우리는 그전에는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. 근데 이제는 계속 이어지지만 그래서 그때가 우리가 지금이 좀 바꿔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뭐 여성단체 활동을 하면서도 예전에는 예, 좀 평균 연령이 좀 젊었었잖아요. 근데는 이제 활동적이고 좀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만족을 하면서 여유 있게 이제 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 많이 세상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. 그리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사실 제주시에 비해서 인구수도 적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여성들이 해야 될 역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렇게 되면 여성 단체들도 회원 수도 많이 늘리고 홍보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 회장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회원 모집하는 것도 사실 좀 많이 힘들죠. 어렵고 예, 힘들어요. 근데 요즘 같은 제가 욕심은 내가 실무자를 하고 이제 회원을 그 과정에서 예전에는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그 우리가 뭐 실무자로서 전국적으로 뭐 소비자 뭐 보호센터나 아니면 뭐 소비자 보호원이나 우리 주부교실 중앙단체에서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교육을 하게 되면 가서 교육을 받아오면 아 이런 거 괜찮다 이런 거를 그 제목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 이렇게 변형시키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아이템들이 싹싹 돌아왔었는데 이제는 지원이 안 되니까 좀 식상해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임기가 3년이거든요. 제가 지금 올해 마지막이에요. 3년하고 저는 9년 전에 명칭이 바뀌었어요. 전국주부교실 서귀포시 소비자고발센터였었는데 이제 그 주부교실이라는 게 이제 시대에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소비자교육중앙. 왜냐하면 우리는 소비자 단체이기 때문에 또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은 조금 이제 시대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소비자교육중앙회로 바뀌긴 했는데 한 9년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에서 사무실이 있으면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상담을 받았거든요. 근데 지자체 특별자치도 되면서 아니면 지자체에 뭐 우리가 운영비 지역경제과에서 운영비를 받으면서 그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다른 거는 어떻게 다 줄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비자고발센터라는 창구가 서귀포시에 없어졌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. 우리가 지키지 필요하죠. 예, 필요하죠.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요구도 많고 한 시민으로서 아니면 내가 그 단체에 소속이 되고 회장이라서 그게 아니고 물론 뭐 예산들이 요즘 다 이제 감축하는 이제 시점에서 하지만 다른 데는 솔직히 말해 뭐 팡팡팡팡 쓰는 데도 있지만 진짜 이제 조금씩이라도 그거는 이제 살려줬으면 좋았지 않나 그런 어디 가면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런 건 좀 그게 좀 아쉽죠. 인지를 못한. 저희들 고령화 문제 얘기하고 사회적 돌봄 영역이 늘어나고 그리고 지역 소멸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여성이 살기 좋은 마을이 도시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거든요. 지속 가능성을 갖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여성단체들의 목소리가 좀 커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셔요? 회장님 생각은? 좋은데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기는 한데 일단은 여성단체 협의회가 10개 단체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일단 관에서도 많이 신경도 쓰고 이 일 저 일 많이 사업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모든 게 활동을 하려고 하면 경제적인 이런 그런 보탬이 많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없어지고 뭐 이런 분위기들이 그렇잖아요. 그래서 여성 단체로 이제 어떤 특화를 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도 그렇죠.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. 조금씩 한꺼번에 탁 이렇게 축소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없어지는 건 조금 아쉽긴 해요.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
민선 시대에서는 이제 여성들의 목소리가 엄청 이제 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때는 이제 소리가 커지면 오는 얘기 저탄 건 더 준다고 이러면은 이제 지원책이 좀 많아지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유야무야 조금씩 차츰차츰 없어지는 거 보면은 조금 아쉽기는 하죠. 뭐 우리 이제 가지는 개편 뭐 이런 형태로 서귀포시가 제주시 여성들보다 네. 훨씬 더 활동적이고 네. 또 이런 적극적인가요? 회장님 보시기엔 어떠셔요? 좀 그런 게 있어요. 지킬력은 있고요. 행사하다 보면은 단체별로 몇 명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안 된다 그런 노라는 그런 얘기는 없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거는 조금 저 개인으로서 본받을 점이죠. 그것도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기분이 좋은 이제 결과라고 생각이 돼요. 선생님, 우리 이게 기록에 좀 남거든요. 영상으로 남으니까 여성단체 위해서 이런 거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활동하고 있으면 옆에서 좀 응원해달라고 이렇게 그런 메시지 팀장님한테 그럼 조금 기특을 받을 건데 그랬나? 그냥 뭐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면 하고 있으면 사실 고생한다, 잘한다, 뭐 애써달라 이런 얘기만 해주셔도 힘나잖아요.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런 우리 여성들한테? 여성들도 그렇지만 지역 사회에 있는 뭐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뭐 자꾸 그런 얘기가 들어가 약간 오는 얘기 더 준다 한 번 더 준다고 위에서도 보지 않으실까 싶어서 지금 조금씩 조금 잊혀져 가지 말고 그거는 내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. 잊혀져 가지 말고 이제 우리 여성들의 이제 목소리에 뭐든지 이렇게 조금씩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뭐를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옆에서 서포트를 좀 해주시면 우리 여성들이 힘있게 이제 모든 이제 일에 열심히 이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옛날에도 어린애들한테 잘한다 칭찬을 해주면 이제 더 잘하듯이 우리 여성들도 이제 같이 살아가는 시대잖아요. 남성이든 여성이든 구분이 없이 같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힘을 주시는 거는 이제 그런 칭찬, 그런 칭찬 한마디가 우리한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도 우리 여성단체 협회 각각 단체별로 다 특색이 있는 다 사업들은 다 하고 있지만 이제 아까 같이 뭐 이렇게 지원책이 조금씩 줄다 보니까 제가 아쉬운 거는 우리 소비자 단체는 진짜 그런 예전에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이라든지 뭐 어르신들 상으로 뭐 이제 교육을 이렇게 시키기도 하기는 하지만 그런 조금 이제 비슷해져 버리는 그 단체별로 특색 있는 사업이 아니고 뭐 수익 사업 뭐 무슨 캠페인 그런 게 너무 좀 식상해져 버리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. 그래도 각 단체별로 자기만의 특성 사업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관에서나 주위에서 조금만 관심을 주어진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게 제가 이제 아쉬움이자 바람인 것 같아요. 그 말씀 꼭 담으라고 저도 꼭 적겠습니다. 네, 중요한 말씀이거든요. 여성단체들이 다 성격이 비슷해지면 뭐 하는지를 묻게 되거든요. 근데 그럴 때부터는 자존감도 없어지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. 근데 그런 부분도 지켜줘야 꼭 밖에 나가서 큰 일을 해야 사회적 활동하는 거 아니거든요.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는 게 조금씩 이렇게 하듯이 이제 한 발자국씩 이렇게 조금씩 이제 같은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군데에서 가다가 한 군데서 만나는 게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의 이제 중요한 이제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네네네. 아니, 오늘 이렇게 저한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니, 진짜.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. 아까 말씀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애쓰셨습니다. 좋은 말 한 가지만 있어본다. 여러 개 하셨어요.